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마철입니다. 오늘 서울 보니까 한 80mm, 그리고 경기 북부는 한 150mm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꽤 많이 오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안전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핵심 이슈와 그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시아경제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 나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30일 날 시작됐으니까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 지금 지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을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또 최근에 지금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또 필리버스터 대응, 또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또 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주석 국회 팀장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차장, 개원 한 달이 지났어요? 금방 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많이 민망하고 그랬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총선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2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시작한 게 지난 5월 30일. 사실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전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좀 여야 협치 타협에 의한 뭐 국회 운영 이런 것을 기대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그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번 국회에서 보면은 저희가 5일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됐었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이때 이게 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국회의장을 뽑았거든요. 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이 모여서 국회의장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전례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열었다 이런 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아예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들끼리만 했다는 게 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아, 또 뭐 어쨌든 국회의장을 야당 의원들만이 모여서 뽑았다라는 게 이른바 초유의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또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좀 초유의 상황?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좀 짚어보면요. 10일 날도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때도 그 상임위원장들을 선출을 했는데요. 보면은 야당에서 운영위원장이랑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제일 실력자가 국회의장이면은 그 다음은 법사위원장이다. 그래서 관행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은 이쪽이 가져가면은 국회의장은 저쪽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고요. 근데 이게 모든 당이 가져간 게 다 야당이 가져갔다는 게 좀 이번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 그때 11개 상임위였죠? 예, 맞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18개입니다. 그중 11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고 특히 법사위 운영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이거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나 운영위 중에서 하나는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하겠다 해서 이제 법사위 운영위 뭐 과방위 등등 11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야 협상이 이게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사실 되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국회가 저는 약간 바빴던 게요.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위를 꾸려가지고 일종의 약간 상임위와 비슷한 형태의 특위를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당에서는 일종의 야당에서는 법안 심사를 했었고 여당에서는 또 정부 측 인사들을 들여와서 거기서 네. 이렇게 법안들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두 개의 국회가 일종의 운영되는 형태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를 장악해서 청문회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뭐 밀어붙이는 전략을 짰고 예. 그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은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분야별로 상임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면서 정부 사람들을 불러서 뭐 보고를 듣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예. 이게 뭐 특위나 상임위가 좀 뭐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임위도 정부 쪽에서 이렇게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안 갔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동원한 게 입법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동원했는데요. 원래 이게 사문화됐던 조항들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동원하면은 일종의 정부 측 인사들도 증언감정법으로 해서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됐고, 네. 근데 참석하게 되니까 저기 야당만 있고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이렇게 아주 학대 수준으로 당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백기초항 비슷하게 남은 거 가져가겠다 해서 국회가 이렇게 그렇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아, 결국 국민의힘이 법사위나 운영위원장 중에 하나를 넘겨주기 전에는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버텼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뭔가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걸로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면서 상임위원장이 뭐 거의 그냥 발언도 그냥 많이 하고 거의 이제 정부 관련된 인사들을 굉장히 질타도 많이 하고 중간에 또 뭐 의사진행 발언 이런 것도 막 직접 뭐 끼어들면서 하고 상당히 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상임위 운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번에 보면은 특히 법사위하고 과방위 두 곳에서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좀 뭐랄까요? 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죠. 좀 활약을 야당 지지자들은 활약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여당에서는 이 문제들을 두고서 윤리 제소할 정도로 말이 많았었는데요. 가다못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가 10분간 퇴정을 받는다든지 좀 되게 당사자로서는 모욕감을 느끼는 일들이 좀 빈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 등에 있어서도 좀 격한 발언들이 많이 오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가 있었는데 운영위에서도 뭐 발언을 놓고서 박찬대 원내대표죠.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배현진 의원한테 입을 닫아라라고 얘기했다가 또 한 번 말들이 많았고 또 야당에서도 이렇게 하도 그러니까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민주당의 아버지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해서 좀 아주 이렇게 처음 한 달이었는데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결국 야당 단독의 상임위 운영 또 여당의 특위 운영 이런 것도 좀 파행적이었는데 그나마 좀 정상화돼서 열린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서로 뭐 막말 등등을 주고받으면서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던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원래 우리 국회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나라와 달랐던 게 만장일치 제도라는 얘기가 아니냐는 좀 말이 나올 정도로 합의를 되게 중요시해 여겼었는데 지금 보면 점점 국회가 그런 양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더 이상의 이런 식의 갈등이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그런 타협과 어떤 조정, 중재 역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라면 민주당의 입장을 그냥 관철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그런 얘기. 결국 이제 나 차장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의 운영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금 이른바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상임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랐던 게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협치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게 좀 과거가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오히려 좀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개원 한 달 동안 또 이제 궁금한 게 뭐 국회의원들이 처음 22대 국회 들어온 초선들도 있을 거고 뭐 다선들도 있을 텐데 대개 오면은 이제 어떤 법안을 내느냐 뭐 이런 것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한 달 동안 법안 발의 건수나 뭐 내용 이런 건 과거랑 비교해서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이 2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3일을 내일 아침이 되면 저희에서
기사들이 새로 나올 건데 입법 개원 한 달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이 나올 텐데 네. 보면은 그 먼저 맛배기만 말씀드리면은 1144건이 발의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역대 국회 중에서 제일 많이 발의된 거고요. 아, 제일 많이 발의됐다? 예. 근데 보면은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진 경향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배가 분석한 건데요. 네. 보면은 특정 법안에서 같은 의원이 한 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들이 쪼개져서 이렇게 발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같은 한 법안인데 뭐 약간 작부를 바꾸거나 또 뭐 몇 항을 바꾸거나 해서 몇 번 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형법인데 7조를 바꿨다. 하나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이번엔 구조를 바꾼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법안이 지향하는 바는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내면은 입법 발의 건수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정쟁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국회에서 이렇게 원구성 놓고서 이렇게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국회법 개정안 통해서 뭐 원구성 때 일당을 맡은 당은 무조건 상임위를 먼저 집 잘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법사위원장 무조건 국회의원장이 안 맡은 당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 갖다가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많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특검법 형태로 해서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특검법도 되게 많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번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록들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지금 굉장히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이런 탄핵안도 발의했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 사실 지금 오늘 본회의가 오늘부터 그 4일까지 3일 동안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기간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그 의원들이 정부를 인사를 놓고서 좀 현안들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데, 본회의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탄핵안 등등 갖다가 발의하겠다고 했고, 의장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 아마 오늘은 진행됐다가 저녁 때쯤에 대정부 질문 끝나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네. 아마 여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민주당과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의 대결이 이어지겠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총선 민의에서 이렇게 야당이 너무 많은 의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24시간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론 종결을 요구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미 야당은 거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아마 대통령한테 다시 공을 넘기는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서 넘어갈 것이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그쪽으로 공이 좀 얼마 가겠군요. 근데 이게 그 최상병 지금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 19일인가 그렇죠? 예.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 말지를 하는 약간 여론의 압박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사 등의 검사 4명에 대해서 이번에 탄핵안도 오늘 보고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식은 아니고 법사위에 넘어가서, 이게 법사위는 이번에 또 지난 국회에 달랐던 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사위에서 다루는 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이건 민주당의 의도대로 탄핵안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법사위에서 지적하는 식으로 진행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해당 검사들은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 이 또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의 이 탄핵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맞아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과 함께 또 현재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 또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등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국회 팀장을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핫한 뉴스, 또 그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